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랑 국내 뉴스들 한번 다 브리핑 해드리고요. 오늘 해드릴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코스피 얘기도 해드리고요. 네, 중국 증시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정에서, 저는 그냥 꾸준히 조용히 모아가려고 하고 있다. 또 이제 나중에 오르면은 그때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는 이 조정에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코스피랑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16% 올랐고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오늘도 5.98%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사주 이거 소각 때문에 계속 지금 잘 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이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정보 또 틀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자체에 펀드멘탈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시장 상황이나 트럼프 지금 공약이나 이런 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에는 여러분들 신중하게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간 많이 빠져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의 바닥과 주식의 천정은 진짜 특히나 개별주에 이런 거는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삼성전자 냉정하게 말해서 3만 원대 왔으면은 사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안 왔으니까 저는 그냥 구매를 안 하고 있다.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보유자의 영역이겠죠. 저는 그냥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ETF 보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도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조정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테마가 그간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테마도 제가 삼성이랑 같게 아직 미래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도 살짝 올라오네요. 그래서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잘 가다가 또 이 패턴으로 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개별주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쭉 보는데요. 그냥 꾸준히 우상향하는 패턴이긴 한데 여기서 내려오면은 저는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패턴대로 그냥 꾸준히 가서 우상향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차전지랑 비교해봐도 2차전지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더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을 줬는데 차이나 전기차랑 다릅니다. 지금 보면은 서로 이렇게 반대되게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 가격 있잖아요. 금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제가 이 가격대는 조금 비싼 것 같다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가격에서도 조금씩 사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저는 퇴직연금에도 조금씩 차전을 매수하고 있고, 요즘은 원래 중국 증시는 전기차만 하겠다. 죄송합니다. 중국 증시는 원래 차이나 전기차만, 전기차 관련주만 투자하겠다, 저가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좀 바뀐 게 차이나 항생테크도 투자하고 있고, 심천이나 과창판이나 이런 것도 투자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만큼 지금 중국 증시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 받고 있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고요. 중국 증시는 저평가 받고 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는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거든. 이거 따로 다뤄드려야 되는데, 슈카월드처럼 따로 다뤄드려야 되는데, 에이펙, 그 아시아 태평양 이 회의가 있잖아요. 경제 회의가 에이펙이라고 하잖아요. 에이펙이 열렸는데요. 그게 페루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열리는 날에 어떤 게 됐는지 아세요? 페루에서 남미에서 가장 큰 항만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항만이 설치된 거 보고, 야, 이거 대박이다, 항구가 설치됐다. 그게 중국이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가 미국을 무시한 방식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 지금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는 이런 레드카펫을 깔아줬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왔는데 레드카펫이 안 깔려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페루에 투자해주는 이런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 대우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를 수도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는 연임을 못해서 이제 내인덕이니까 이렇게 해준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차이보다는 중국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보면은 아마도 페루가 확실히 중국 자본을 많이 받고 중국이 개발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대우가 달라진 것 같다. 지금 보세요. 중국이 투자하는 데가 이렇게 되고 있죠. 예전에는 2000년도에는 미국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남미 경제의 많은 부분과 많은 투자를 차지했는데 이제 23년에 보니까 이제는 이쪽에 중국물이 다 이렇게 들어버렸다. 중국이 이렇게 많이 남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아디의 아토3도 페루에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서 공식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 기술이 남반구 전역으로 이제는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야 진짜 대박이다. 이게 이제는 남미에서는 비아디나 중국 전기차가 거의 다 많이 팔리겠구나. 여기도 시장이 있거든요. 여기도 인구가 있고 여기도 경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서 많이 팔린다고 하면은 좀 더 이런 성장이 기대되고요. 이 시장도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시장처럼 중요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다뤄드려야 되는데 페루에 이렇게 항구를 지어줬죠. 지금 보면은 중국이 페루에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화된 거대한 로봇 메가포트를 건설했습니다. 크레인과 트럭은 모두 자율주행으로 이동합니다. 자율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창카이 항구라고 하거든요. 창카이 항구는 이 지역에 무역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남미에서 이 물품이 있으면은 미국으로 갔다가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바꿔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20년에 아무것도 없었던 페루에 이렇게 이렇게 항구를 지어줬다. 그래서 이거는 뭐 페루 자본이 40%고 그 다음에 중국 자본이 60%가 들어가서 이렇게 완공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아마 남미에서 가장 큰 항구로 또 이제 아시아나 남미의 무역을 담당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페루에서 중국까지 해상 운송 시간을 23일로 단축을 시켰다. 그리고 물류비는 20% 절감이 되고요. 페루에서 연간 45억 달러의 수익이 창출되고 8,000개의 직접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창카이 항구. 그래서 보세요. 여기 창카이 여기에서 생겨서 이제는 미국에도 이렇게 남미에 이런 물품들이 여기에 수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에도 수출이 되고 그다음에 유럽은 아니구나.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아시아 쪽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데 10에서 12일 이렇게 줄어들었다. 예전 뭐라고 해야죠? 예전 이런 무역보다 더 줄어들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원래는 남미에서 이렇게 생산된 물품이 원래 이런데 로스앤젤레스로 갔다가 이렇게 갔거든요. 2번 걸쳐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는 중국에서 여기에서 항구를 지어주니까 바로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이랑 또 연결돼서 브라질 물품들도 이쪽 항구를 통해서 이게 쭉쭉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기대되는 지금 중국의 1대1로 이런 무역 루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에이펙 회의 때 이거를 발표한다는 게 정말 거의 뭐 미국 보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나 이거 지었다. 이렇게 미국 보고 대놓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이 뭐 금융화로 뛰어난 이런 자본과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 파워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이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기 보세요. 에티오피아에도 중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경전철을 지어줬다. 그래서 철도 시스템은 85%가 중국 자금으로 운영되었고 그다음에 15%는 에티오피아 자금으로 이렇게 운영되었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또 다른 철도를 위해 에티오피아와 중국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쪽 지금 여기 리너센스 댐도 중국이 지어줬다고 하는데요. 지금 쭉 보면은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억 달러 2011년, 그 다음에 12억 달러 2013년, 20억 달러 2019년 이렇게 지원을 계속 대출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대주고 이런 인프라를 건설해주는 나라가 중국 말고 없다. 중국 말고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미국도 하면 되지 않냐? 미국도 충분히 여기에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게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몰라요. 미국도 돈이 많다고 하는데 해외에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해외에 요즘 잘 투자를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력이 없습니다. 이런 제조업이나 인프라를 깔아줄 기술력이 없다. 뭐 미국이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또 중국에 하청을 내주고 중국을 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에서 제3국들을 포섭하는 데에서 미국이 점점 이게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나서 잠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잘 졸고 있죠. 이거는 좀 그냥 웃기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참 이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미국의 약점이 뭐냐면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상승도 많이 되고 세계적인 뭐 유튜브 뭐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도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농업과 제조업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게 제조업이 뭐 8%라고 하는데 지금 이 서비스업 뭐 60 몇 프로가 되고 있는데 제조업은 8%밖에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 중산층이라고 하죠. 중산층이 없어지고 빈부격차는 이렇게 극에 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정부가 아닐 수가 있는데 이것도 참 미국의 딜레마라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이제는 들어서면서 앞으로 이제 제조업을 키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옆에 많이 붙어 있죠. 일론 머스크나 케네디죠. 로버트 케네디죠. 그 다음에 트럼프 장남 이렇게 해서 얘기가 이렇게 뭐 어디에 탔나 전용기에 탔나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역시나 이 제조업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이런 약점 중에 하나는 제조업이 지금 공동화돼서 제조업이 없다는 건데 그걸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4년 동안 해낼 수 있을지 조금 기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기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틱톡의 시장 가치는 뭐 3천억 달러에 달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많아. 그래서 중국의 틱톡이 이렇게 시장 가치가 높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도 이런 뭐라고 해야죠? IT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서방이 중국의 리튬 패권에 도전했지만 제자리다. 왜냐하면은 리튬 가격이 그간 폭락을 해서 마진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방 최대 리튬 생산 기업 앨범알 CEO가 서방 리튬 공급망에 경고를 했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 폭락으로 신규 투자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세계 리튬 장악한 중국에게 공급망 계속 의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 기업들이 중국산 이런 자체 공급망을 대체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이제는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제 서방 투자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남은 파이들은 아마도 중국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리튬 생산 업체인 미국의 앨범알의 켄트 마스터스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을 저지하려던 서방의 노력이 위태롭다고 말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제는 리튬을 장악하기 위해서 계속 커지고 있고요. 서방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리튬 투자를 철수하는 반면 지금 중국은 계속 이 리튬 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것도 이거 좀 길어지긴 해. 나중에 또 이렇게 제가 길어지니까 더 크게 더 이렇게 설명을 여기서 잘 요약을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8분짜리 영상 만들어야겠네요. 이렇게 해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 배터리 대항마 노스볼트가 구조 패키지 결렬에 파산 고려 중이다. 야, 서방의 배터리, 스웨덴의 배터리 회사인 노스볼트가 이제는 파산을 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뭐 관세나 뭐 이런 걸로 과잉 생산으로 중국이 망할 것이다 다들 예상을 했지만 정작 중국은 망하지 않고 옆에 유럽이나 아니면은 일본 기업들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스볼트도 현재 이렇게 파산을 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지금 노스볼트 이런 여기에 뭐 투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투자를 못 하겠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스웨덴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1600명을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지금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중국의 지금 스마트폰이 유럽에서도 삼성 애플에 도전을 하고 있다. 폴더블 폰이 게임 체인저다. 그래서 중국의 이 샤오미의 뭐 스마트폰도
팔리고 있고, 결국에 얘네들이 밀어붙이니까 이 가격 경쟁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계속된 생산량으로 밀어붙이니까 어느 정도 점유율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유럽에서도 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 인사 정책 개입에 뭐 측근들이 짜증나기 시작했다 해서 머스크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머스크가 이 지금 약간 침체된 미국의 이런 제조업과 미국의 신사업을 키워줄 이런 적임자이지 않을까. 왜냐 사업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가였던 트럼프도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과의도 관계도 머스크는 중국과의 관계도 좋으니까 아마도 미중 관계도 어느 정도 머스크가 사이에서 풀어주면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머스크가 정부에서 효율부 장관인가 뭐 효율부 이런 장관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지금 보면은 쭉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겠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오는데요. 엔비디아 21일 새벽에 실적에 따라서 이제는 미국의 버블인지 아니면은 진짜 실적인지 이게 결정될 것 같다.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큰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살짝 두렵네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웨이에서 이달 프리미엄 전기차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하웨이가 지금 장화이 자동차 JIC와 손을 잡고 프리미엄 자동차 쭌제를 이달 말 대중에게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좋을지 이게 기대된다. 하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 부분에서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진짜 가장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있잖아요. M9, 그 다음에 R7 뭐 이런 자동차들이 하웨이 이 프로젝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웨이랑 합작을 해서 하웨이 소프트웨어에서 나와서 정말 잘 팔리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 전기차를 점점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중국의 화물 우주선 텐저우 8호가 발사돼서 달 기지 건설에 착착 진행 중이다. 뭐 이거 있는데 이거 짧게 보고 넘어가고요. 아까 금값은 최대 하락을 해서 내려왔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테슬라에게는 왜 희소식이냐면 그렇게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면은 다른 기업들은 아예 전기차 이런 산업에 얼씬도 못하니까 테슬라가 이제는 아예 중국이 아니라 미국 시장을 독점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테슬라에게는 호재인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안 주는 게 호재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페루 에이펙을 마치고 뭐 윤 대통령은 브라질을 참석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 갔다고 하는데요. 뭐 외교를 가장 잘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외교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서 또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 2026년에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중국서 개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어 미국 트럼프 재집권 후 2년 연속 동아시아에서 열릴 전망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26년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래서 참 이것도 한 번씩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26년에는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을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특히나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가 얼마나 발전하고 올라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제가 국내 2차전지 테마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예전에 2020년에 4,400원이었거든요. 갑니다. 2020년에 4,400원이었는데 지금 쭉 보면 45,000원까지 올라갔죠? 이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차이나 전기차도 아마도 나중에는 얼마까지 올라갈까? 지금 9,145원이죠? 이게 이제 상승세를 타고 가면은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라. 2차전지 테마는 10배 갔거든요. 지금 20년부터 23년까지 10배 갔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는 과연 몇 배가 갈까? 이렇게 한번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2만원만 가도 거의 땡큐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만원만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3만원 4만원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거는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셔야죠. 미국의 군사무 복합체 F-35 같은 F-35가 요즘 결함이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 너무 관료주의가 되어버렸다. 너무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이런 업체들은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이 잘 만들거나 이런 거를 등한시하고 오히려 이윤만 쏙쏙 빼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로키드 마틴 투자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재고해 보셔야 된다.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이쪽에 투자하는 게 아마도 이제 미래에는 모르겠어요.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부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중국은 어떻게 했냐. 중국은 뭐 공산주의 국가니까 이윤 추구보다는 확실히 국방을 위해서 더 하겠죠. 이 만드는데 국방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해서 이런 전투기나 이런 걸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J-35도 그런 면에서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 뭐 우리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중국이 이제는 미국 거를 베껴서 만들었다. 그리고 성능도 엉망이다. 가다가 막 갑자기 고장나서 막 이렇게 추락 위기 막 이런 기사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관심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더 크고 강력한 레이더가 있고 열 관리, 그 다음에 전력 전자 계산, 그 다음에 전자전 스위프트를 위한 더 넓은 공간. 그래서 F-35보다 내부 공간이 더 넓고 AI와 더욱 뛰어난 계산 능력과 열 관리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즘은 F-35도 그렇고 이게 스텔스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텔스 기능을 F-35가 하려고 하니까 고장이 엄청 잘 나고 관리를 엄청 해줘야 되니까 이 주행거리가 짧다고 합니다. J-35보다. 그래서 J-35도 이것도 아마 스텔스 기능도 있고 하는데 오히려 모르겠어요. 한간에는 F-35보다 이런 뭐라고 하죠? 성능이 더 좋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중국 주장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걸러 들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J-35 이 중국 전투기 R&D 팀의 평균 연령이 32세에서 33세라는 점이 이게 눈여겨 볼 때다. 왜냐? 이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거듭하다 보면은 이 젊은 인력들이 이제는 경쟁을 하고 이제 자원이 쌓이고 계속 미래 개발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은 이쪽 인력들이 끌고 가겠죠. 그래서 젊고 이렇게 활력이 넘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또 힘든 게 뭐냐면 이 TSMC가 중국 고객 대상으로 7나노 AI 칩을 제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단 이후에 인텔과 삼성도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지금 트럼프 정부도 똑같죠. 칩스법이라고 해서 반도체를 아마도 중국에 수출하는 걸 막아설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게도 또 악재다. 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큰 악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된다. 삼성전자에게도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하냐? 이제는 반도체 자립을 하려고 계속 자국 반도체를 계속 키워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어서 그래서 차이나 반도체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그냥 생각만 해보고 나중에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색을 안 했나? 잠시만요. 차이나 반도체도 지금 살짝 올라오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나 이 수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에서 이 7월에서 9월까지 손익 증감률을 봤거든요. 봤는데 비아디랑 테슬라 빼고 다 손해를 입고 있다. 그러니까 손익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다.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 현대, 포드, 벤츠,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 BMW, 닛산들이 다 적자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흑자를 기록하는 데는 비아디와 테슬라밖에 없었다. 그만큼 역시나 비아디, 테슬라도 그렇지만 비아디의 이런 확장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지금 보면은 기가 캐스팅 게임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제는 기가 캐스팅이라고 해서 이거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 안에서 아예 주조로 해서 아예 이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기술이거든요. 이게 원래 테슬라에서 먼저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에서 먼저 하는데 이제 다른 기업들, 중국 기업들은 다 이거를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샤오펑이나 샤오미나 뭐 비아디나 다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비아디는 기가 캐스팅 채택에 대해서 조용히 지내다가 이제 9,000톤의 기가 프레스를 구매하고 미래 플랫폼을 위해 테슬라 스타일의 기가 캐스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비아디는 자동차 미래 플랫폼을 위한 통합 바디 다이캐스팅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즉 기가 캐스팅을 건설에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기가 캐스팅 매장 건설과 9,000톤의 기가 프레스 한 대와 관련 장비 구매에 3억 그러니까 5,400만 달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가 정보에 따르면 열 처리가 필요 없는 AI 합금을 채택하고 전면 및 후면부 차체 하부 기가 캐스팅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쭉 세계 최대 OEM이 될 수 있는 비아디는 단일 기계로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오로지 R&D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아디는 이미 수백만 대의 차량에 대한 기가 캐스팅 생산 라인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십 대의 기가 프레스를 주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다. 그래서 기가 프레스까지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비아디의 생산량은 엄청 많이 될 것 같다. 또 하나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비아디가 기가프레스에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현존 샤오모 공장은 최소 19,000톤의 초대형 다이캐스팅 아일랜드와 관련 지원 장비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압 다이캐스팅을 CNC 정밀 가공, 그 다음에 세척 및 기타 공정과 통합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아디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이제는 아제르바이잔 있잖아요. 아제르바이잔에 200대의 버스를 수출한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버스를 생산해서 수출하겠다. 그래서 25년부터 28년까지 계약을 맺었다는데 이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가스 제조기지를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비아디가 2025년부터 28년까지 아제르바이잔에서 매년 약 200대의 전기버스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건설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나와 있네요. 아제르바이잔 숨가이트 산업단지에 상용차 제조기지를 설립하고 25년부터 28년까지 매년 약 200대의 전기버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대박이네요. 비아디가 이 전기버스도 생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전기버스를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제르바이잔에도 이렇게 진출을 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샤오미 SU7 울트라 생산 버전이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샤오미 SU7의 고성능 모델로 광범위한 공기 역학적 구성 요소가 특징이다. 그래서 엄청 가장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파워트레인 측면에서도 V8 모터 2개와 그리고 V6 모터 1개가 장착되어 있다. 사전 판매에는 이거가 가격이 거의 1억이 넘어버리죠. 1억 6천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비싼데도 사전 판매가 거의 몇만 대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있죠. 이것도 대단하다. 그리고 비아디가 아니라 샤오미의 SU7 울트라 가장 이렇게 빠른 속도가 탑 스피드가 어느 정도였냐면 시속 359.71km였다. 대단하죠. 이렇게 빠르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모로코의 고션 하이테크 배터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지 기업 CDG로부터 2억 8천만 달러 투자 유치했다. 그래서 고션은 모로코의 프로젝트 1단계 3억 유로를 투자하고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로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션 하이테크나 왜 이런 배터리 회사들이 왜 진출을 하냐면 여기에 인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인산철에 들어가는 이 소재 중에 하나인 인이 여기에서 모로코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아디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션 하이테크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진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인산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션 하이테크가 진출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AC 아이온이 혼다랑 이렇게 같이 해서 공식 공개를 했습니다. 혼다 P7을 공개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런 성능이나 이런 거를 중국과 역시나 일본 자동차도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전기차를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150kW의 전면 모터와 200kW의 후면 모터를 장착했다. 그리고 시스템 토크는 745, 그 다음에 지금 제로백이 4.6초다. 이런 게 나오려고 하면 중국이랑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닛산의 N7 글로벌도 데뷔했다. 이것도 동펑이랑 합작을 해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지금 중국이랑 합작을 해서 나와야지 전기차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쭉 보니까 퀄컴의 스냅드래곤 829 칩이 탑재되어 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퀄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여기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지능형 모델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이걸 아직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왜 전 세계를 장악하냐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장악한다고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의 양왕 U7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차인데 비아디 양왕 브랜드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제네시스 이런 브랜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양왕 시리즈가 나오는데 순수 전기차 모델이랑 하이브리드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다이소스 Z 시스템과 모터가 4개 달린 이런 완전 디지털 세시를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주요 사항으로는 1300마력, 그래서 2.9초의 제로 100, 그 다음에 쭉 보면 최고 속도가 270km, 제동거리가 33m, 회전 반경이 4.85m, 그 다음에 CD가 지금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개수거든요. 아마 0.19, 야 대단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버전은 52.4kWh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210kW의 최대 충전 전력이 나와 있고 1000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전기차 버전은 약 20분 만에 720km 갈 수 있는 순수 전기 버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500kW의 듀얼건 DC 충전이 되고 30에서 80%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이런 성능이 나온다. 야, 이 대단하죠. 이제 모터가 4개가 들어가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기능도 되거든요. 이런 기능도 되고, 그다음에 이런 다이소스 기능도 있어서 이런데 방지턱을 넘어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로백이나 속도나 그다음에 연속 탄재성, 초무용성,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열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겠죠. 77회 아까 뭐였죠? 77회 발사 후 열화 없음, 뭐 이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지금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최소 회전 반경도 이렇게 나와 있고, 공기 저항 개수도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720km 이런 지금 주행 거리를 갖고 있는 전기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이것도 대박이죠. 이런 성능으로 나온다니까 과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업체가 몇 개가 될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왕 브랜드, 특히나 비아디 양왕 브랜드 중에 U9도 있습니다. U9 배터리 팩과 전체 열관리 시스템을 계속 개선함에 따라 미래에 완전히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가티 500만 달러짜리 차량이 최고 속도가 280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mph, 이게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속도를 아마도 이제 비아디가 이것도 계속 개선을 한다고 하면 이 속도도 미래에는 완전히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아디 U7은 최신 최고의 비아디 배터리 팩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800V의 플랫폼, 135kWh의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아까 성능이 나와 있어서 내연기관보다 훨씬 좋다. 그리고 비아디의 양왕 U8, U8은 제15회 주하이 항공쇼에 공식 리세션 차량으로 파견되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의 또 다른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해외 출장 시 홍치 대신 U8, U8과 함께 여행을 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니오가 지금 전례 없는 유통계약으로 아제르바이잔에 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도 아제르바이잔에 진출하고 있고요. 니오도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데요. 니오는 그린카를 아제르바이잔 국가 유통업체로 지정했으며 25년 2분기에 해당 국가의 차량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래서 니오는 원래 직접 진출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비아디처럼 거기 나라에 이 자국 있잖아요. 자국 이런 유통업체를 끼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도전이라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서 주가도 많이 끌어올렸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펑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샤오펑이 지금 영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유통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G6가 25년 초에 지금 영국에서 판매를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샤오펑은 인터내셔널 모터스와 유통계약을 체결했으며 영국 시장에서 출시되는 첫 모델은 G6이다. 그래서 내년 초에 진출을 한다. 대박이죠. 샤오펑도 지금
지금 영국에 진출을 하고 있다. 유럽에 계속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들이 진출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출을 하고 있고, 물론 뭐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작이다.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샤오펑은 지금 보면 광저우 모터쇼에서 새로운 비행 자동차 시설로 제트슨과 같은 미래에 큰 돈을 걸고 있다. 그래서 이 드론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드론 택시를 만들고 있는데 연간 한 10,000대 이상의 비행 자동차를 생산할 것으로 목표를 채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참 기대가 된다. 육상, 항공, 모함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샤오펑에서 항공 모빌리티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잘 된다고 하면 샤오펑의 또 다른 이런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캐시카우가 될지 아니면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 이 자율주행이 아니라 이런 드론 택시를 이런 적어도 이런 항공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디와 쉘 석유가 선전에 새로운 슈퍼차징 스테이션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2개의 빠른 충전과 60개의 느린 충전 스팟을 갖고 있다. 그래서 6600kWh 액체 냉각 충전기 6개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ESS 충전 및 V2G 기술이 모두 한 개의 스테이션에서 통합된 세계 최초의 스테이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브리드가 이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높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가 지금 엔진을 제너럴 GE와 나사와 함께 이렇게 GE가 나사와 함께 계속 이 하이브리드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게 뭐가 좋냐면은 항공 우주 이쪽에서도 아마 좋은 성능을 발휘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터보 발전기와 추진 터보 엔진이나 이런 거를 쭉 개발하고 있고요. 50인승에서 70인승 항공기용 큰 모터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터보 샤프트 엔진이 동력을 생산한 후 중앙에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을 사용하여 프로펠러를 앞으로 회전시키는 FWT 2000의 아래를 확인해라. 이 항공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 플러스 더 높은 전압을 통합하면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수소보다 HEV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앞으로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뭐 중국은 달에 가기 위해 6개의 다리를 가진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6개의 다리는 4개의 다리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1개 다리가 부러져도 원활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지금 SJTU 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이 로봇이 다니는 모습 한번 영상으로 보고 이렇게 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지하는 거 보이시죠? 착지해서 6개의 다리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다. 이렇게 쭉 다니면은 달에서 혹시나 다리가 하나 부러지더라도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6개의 지금 다리를 가진 강아지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이 돼서 뭐 달 기지 뭐 이런 탐사나 이런 것도 쓰이고요. 일상에서도 쓰이면은 더 좋겠죠. 이런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전기차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은 중국 기술이나 아니면 뭐 미국 주식 국장은 하지 마시고요.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좀 계속 끊기네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